이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도 그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어느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그 시사성 있는 이슈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장관 후보가 아들이 이중 국적이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됐어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얘기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 세계 각국에 사는 동포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 지금 사는 분들이 미국에 최근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이슈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한국의 아주 중진 의원의 자녀가 유학을 와 있습니다. 유학을 와 있는데 여기 교포 시민권자 아이와 만나고 있는데 그 교포 시민권자 그 어머니가 얘야 너 조심해라. 너는 만약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이 돼서 골치 아프게 된다. 이 이슈는요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라 최근에 한국에서 유학 가서 결혼하는 사람, 국제 결혼하는 사람, 취업 이민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남 얘기처럼 한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요 홍준표법 때문에 생겼습니다. 홍준표법은 14년 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발효가 됐는데 그때 홍준표법이 통과되면서 홍준표 의원이 동포신문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홍준표법은 그 해외 단기 체류자의 자녀를 위한 것이지 그 해외 동포의 그 영주권자나 재외 국민과 동포 2세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개정된 국적법의 그 취지는 사이비 동포와 진짜 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오늘날?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아니면 법의 결과를 모르고 만든 법입니까? 지금 오늘 그것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앞에 세 분이 함께 선천적 복수 국적 개정 촉구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부 한인회에서는 3.1절에 해서 그 한국 정부에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사면해달라라는 걸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 2세들이 범법자가 아닙니다. 왜 사면을 요구합니까? 그리고 그 사면을 매년 요구할 것입니까? 이것은 일부 한인의 관계자들이 선천적 복법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은 임시 구제안을 내겠다라고 지금 발표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생색내기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홍준표법이 위헌이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의 그동안의 내용이 뭔지 그것을 밝히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에서 저에게 이 문제로 부모님이 걱정하는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헌법소원을 지금 5번 했는데요. 4차회 때 우리가 강조한 게 뭐냐면 해외 동포 사람들은 홍준표법을 몰랐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통보해주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입니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근데 제가 4차 헌법소원 할 때 5대4로 이제 우리가 졌는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나 국적 선택 제도에 관하여 규칙 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다. 즉 해외 동포들은 뼛속 깊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홍준표법도 다 알아야 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인지 우리가 일본에서 온 편지를 우리 이광자 이사장님께서 공개해 주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아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이런 법률을 모르고 살다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다가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과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자식의 문제로 백방을 알아보다가 변호사님의 말씀이 제 생각과 일치하며 통감하는 그대로여서 이렇게나마 메일로 이야기 여쭙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 그 나라에서 자란 사람은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법률이며 상식이란 생각을 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란 단어도 제겐 해괴하고 왜 원하지 않는 국적이 주어지는지도 해외에 사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당사자로선 그 나라에 대한 아이덴티티드 업권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대한 병역의 의무가 있고 병역 기피자가 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중한 전 영사관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영사관의 중요한 업무는 자국민의 보호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즉 현지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법이 있었다면 통보의 의무 또한 영사관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제가 재외 국민 등록이 분명히 되어 있어 제 연락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 오라는 연락도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중요한 법에 대해서는 일절 안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안내가 없었음을 꾸짖자 관할 영사관은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라고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법률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태연히 말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관할 영사관 한 군데만 묻기가 신뢰가 가지 않아서 일본 전국의 영사관마다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대한민국의 영사관은 안내가 일관성이 없으며 영사관 직원은 영사 업무 외의 일도 하는지 상담 전화 시 제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또는 실수했다고 꾸짖는 직원도 있었으며 어떤 직원은 도움은 줄 수 없다며 아들 데리고 잘 피해 살라며 소리내 웃으며 비꼬는 직원 또는 처음부터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제 쪽에서 전화를 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일을 정식차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수인가 하는 결론만 나옵니다. 무시하고 그냥 살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한국말도 모르는 한국도 모르는 아들이 곤란할 테니 말입니다. 답장으로선 말이 없는 일에 심히 답답한 마음으로 당장으로선 답이 없는 일에 심히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빠른 기도 응답을 바라는 나날입니다. 변호사님 하시는 일이 부디 성과를 거두며 모든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자유로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셨듯이요. 지금 영사관의 전문가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의 직원들도 모르는 법을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말한 대로 교민들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현실과 아주 격리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국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우리 노영찬 교수님께서 미국의 피해 사례, 즉 공직 진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심각성 문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 소지자 장진숙입니다. 시민권 취득 전에 출생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18세 되는 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38세까지 국적 이탈 기회가 상실되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한국 방문에도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미국 연방정부 관련한 일을 하게 되어 최근에 세큐리티 클리어런스를 위한 질문지에 이중 국적 여부를 묻는 조항에 답하기 위해 직접 DC 영사관에 가서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사관에서는 부모가 거주하는 LA 영수관에서 부모가 자격 경기 신청을 해야 한국 방문 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엄마가 신청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LA 영사관에 가서 그 사실을 말하니 이곳 담당자가 너무나 어이없다는 듯이 DC에서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려다가 동부 시간은 이미 퇴근한 후라 다음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가족관계 정리이 필요하다기에 그곳에서 확인해 보았더니 아들의 출생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출생 신고부터 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반 서류를 갖추어 보면 LA에서 부모가 아이의 교육 연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사관의 정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말도 들어서 좀 혼란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중국적에 의해 피해자 또는 범법자로 감옥에까지 가게 된 사례를 비롯해 한편 미국에서 고위 공직자, 사관학교, 정부기관의 중요한 정보를 접하는 직업에서 이중국적자에게 다른 나라의 국적 포기를 요하는 때 한국 국적 이탈이 허용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정준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헌법소원에 제소하고 있으며 이번 3월 27일에 이 일에 관해 변호사님의 기자회견이 있다 하여 그곳에 같이 쓰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부모로서 이런 특이한 상황을 이곳에서 자란 아이에게 설명해야 하는 난감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법을 설명하려면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상처받게 하며 또한 그 이탈 시기를 놓친 부모가 미안한 마음을 안고 지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2세들 친구들이 birthright trip 25세 전까지 모든 비용을 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태인의 부모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가 부모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에서 가진 경험을 얘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한국 방문 시에도 공항에서 이중국적법에 관해서나 군 입대에 관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2세 자녀들의 직업이 더 다양해지는데 이 법을 고려하여 부모가 국적 이탈의 권리를 미리 결정한다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저는 이번 기자회견의 목소리가 전종준 변호사님이 제소하시고 있는 법에 반영되어 좋은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에 뿌리를 둔 한인들의 삶이 한국이라는 영토 밖에서도 평등하게 공정하게 보호받고 존중되며 우리들의 삶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변방이 아니라 한국의 확장된 영역에 살아가는 시민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고맙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알게 하는 법, 유연하고 자유스러운 국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어본 다음 느끼는 게 많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제는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어떤 영토 속에서의 한국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글로벌 코리아, 이 한국의 그 지역적인 우리 영토를 이미 떠나서 점점 이 한국이 세계화되고 있는 이런 지금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에 걸맞는 본국의 법이라든가 모든 제도라든가 조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도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고 지금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로 바뀌는 이러한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국이 아직도 이렇게 너무나 흥미란 개구리같이 자기 영토 안에 구부러다가 모든 걸 다스린다고 그러고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시대 감각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 동포들의 자녀들이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서 여기 왔는데 외국에 와서 자라면서 이 법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이런 순진한 장래가 말리 같은 이런 청년들이 이런 억울한 일종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걸쳐서 전정민 변호사님이 거기다가 제소를 하고 해도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이건 결국 우리 한국 정부가 아직도 한인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나가 있는 우리 한인들 2세, 3세들이 앞으로 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헌할 것인데, 이런 공헌을 한국 정부가 뒷받침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할 판인데, 이런 법, 저런 법을 묶어내가지고 이런 자기들도 잘 모르는 법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건 참 이건 너무나 이건 상식에 어긋난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 살면서 어떻게 한국의 법을 하나하나 다 알고 살겠습니까? 이런 전혀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걸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부리고 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가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해서 한국 정부에 또 한국 국민들에게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전정민 변호사님이 이런 기회를 만드신 것을 저는 정말 마음으로 아주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제 5차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또 크리스토퍼 머데이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차 헌법소원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미국 사람,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이 성이 미국 성이고 생기기도 미국 사람 같이 생겼고, 과연 이런 사람한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제가 헌법소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정준 변호사님이 제기한 제 5차 헌법소원의 청구인 크리스토퍼 몰베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19세, 17세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 당시 제가 영주권자인 관계로 이중 국적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였고 아이들의 출생신분은 한국에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가족은 큰아들이 5살 때부터 13세까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거주했었고, 미국으로 귀국 후에도 한인교회를 통한 한국 이민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가 우연히 이중국적에 관한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절차의 복잡성과 아틀란타와에 위치한 영사관과의 거리, 맞벌이로서의 시간의 부재 때문에 큰 애의
국적이탈 신고 가능 기간을 넘겼습니다. 나아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에는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절차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제가 아이들의 국적이탈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저 역시도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여전히 두 아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미국인 아빠의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고 현재는 시민권자인 엄마의 아들이고 한국에서는 교과 과정도 없고 미국의 생활 기반을 둔 말 그대로 미국인입니다. 저의 두 아들은 미국인 아버지 성을 가지고 있고 얼굴 생김새도 미국인 다문화 가족입니다. 이런 두 아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까지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대물림하게 하는 것이 한국에 무슨 도움이 되며 이중국적으로 한인 2세, 3세가 미국 주류 사회나 공직 진출에 장애를 만드는 것이 한국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저의 둘째 아들도 이번 9월에 미군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신원조회에서 이중국적이 있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준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공정한 법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싱턴의 전정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헌법재판소에 이중국적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속하고 긍정적인 판결이 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가나. 왜 한국 정부에서는 이걸 안 바꾸는지 거기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의 부정적 국민 정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병역 안 가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심한 국민 정서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즉 법을 몰라서 이런 오해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 부정적 국민 정서라고 말하는 위정자는 잘못된 법을 두둔하는 위정자의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역 인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 법을 아직 안 바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홍준표법이 통과되고 해외에 사는 한 2세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병역이 확보가 됐습니까?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국 호적에도 없고 한국에 가서 살 의사도 없고 한국에서 의료 혜택 받은 적도 없고 미국에 근거지고 부모조차도 미국에 삽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모 장관 후보는 한국에 살고 있어서 우리하고도 아주 차이가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서 바꿀 수가 없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의 형평성한 세 가지의 근거 없는 말로 인해서 아직도 헌법재판소나 국회나 정부나 움직이지 않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제5차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4차 헌법소원에서 5대4로 졌을 때 공직 진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공직 진출 못하는 것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공직 진출하는 것이 극히 우연적인 사정입니까? 이거는 미국 실정을 모르고 판결한 것입니다. 공직 진출의 개념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미군에 간다든지 CIA, FBI, 공군사관학교, 연방정부 공무원 이 광범위한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차 헌법소원에서 여기에 대한 재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가 지금 기다려봐야 될 것입니다. 재헌법소원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반론을 냈습니다. 그 반론은 제가 지금 공개는 할 수 없고 차후에 그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읽었던 자녀처럼 지금 연방정부 관련 일을 하는데 신원조회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내가 솔직히 예스를 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라고 하면은 거짓말했다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차후에 발견됐을 경우는 오히려 불이익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주 국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뭐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황이 닥치면은 닥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서 위헌 판결이 났을 경우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그 케냐 국적법처럼 오바마가 케냐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가 되는 그걸 국적 유보제 혹은 국적 당연 상실제를 해야 됩니다. 국적이 대물림되는 그런 연자제는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의사 묻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에 우리 가족은 다 호적에 올려야 돼 해서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홍준표법에 의해서 만 37세까지 국적 이탈을 못하는데 남자들은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홍준표법이 겨냥한 원정 출산자나 병역 기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구제될 수 있는 그런 식의 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남자만 해당되는 줄 아는데 이제는 여자까지도 이중 국적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자까지도 해결될 수 있도록 여자들도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말소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줘야 됩니다. 해외 동포 2세나 3세가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법을 만든 사람이나 그 잘못된 법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역사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긍정적인 결정을 하루속히 내려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